안녕하십니까. 보험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보험생활 하윤선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클레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고 클레임을 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고 유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클레임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보상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클레임 횟수가 아주 많거나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거나 또는 단 한 번의 클레임이지만 아주 많은 양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또는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레임과 관련해서 내 잘못이고 횟수가 많고 지급된 보험료가 많다면 그 다음에 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조금 준비하시고 각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경우에 따라 좀 상황 판단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가 아주 경미하거나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또는 사고가 났지만 크게 심각한 부상이 없는 경우라면 대체로 본인이 직접 클레임을 핸들하시고 리포트하시고 처리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편에게 클레임을 해야 하는 경우 이 클레임 절차가 좀 지연되거나 복잡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몸에 부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사실 클레임을 긴 시간 동안 끌고 가면서 치료를 받고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있고 클레임을 해야 할 때 무조건 변호사를 사서 클레임을 해야 하는가라는 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항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상대편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일뿐만 아니고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들도 적극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보험을 청구해서 같이 청구 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라면 특히 내 보험을 사용하게 됐을 때 사전에 서로 교감하고 상의하는 그런 절차를 좀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메디컬 페이먼트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는 이 메디컬 페이먼트, 즉 사고가 났을 때 병원 치료받는 커버리지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끔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의료보험을 갖고 계시지만 디덕터블 금액을 높이 설정하신 분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도 적절하게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일정 부분의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저희가 메디컬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의료보험을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옵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메디컬 페이먼트는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든 상대방이 우리를 사고를 내서 우리에게 부상을 입혔든 상관없이 내 차에 동승하고 있는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동승자 1인당 한도가 정해진 금액까지 병원 치료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컬 페이먼트는 굳이 의료보험을 쓰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메디컬 페이먼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 내 부상치료 또는 동승자의 부상치료를 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네, 보통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공공도로, 퍼블릭이 아닌 사적인 프라이빗 영역 에어리어에서 났다고 가정을 해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꺼리거나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출동했다 하더라도 현장을 조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을 저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 익스체인지 폼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차장에서 난 사고들은 사실 일방의 100%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통해서 서로를 보장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양자가 서로가 합의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100% 인정이 되고 그 잘못한 상대편의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주차장 영역이라고 해도 차
차를 후진해서 차를 빼는 경우에 뒤쪽을 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사고를 내가 뒤로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건 상대편의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항상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을 부르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상대편하고 명확하게 누구의 실수인지를 좀 가려보는 노력, 물론 그 가운데서도 누가 부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인도적 차원이나 좀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상대편과 합의하시고 또 상황을 잘 남기시고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종종 이런 경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에서 2중, 3중, 뭐 때로는 더 많은 차들끼리 충돌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경우는 고객님들이 무척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케이스입니다. 주로 뒷차가 과속으로 돌진해서 그 앞차를 받는 경우에 그 앞차가 밀려서 또 앞을 받게 되면 비록 뒷차가 처음에 원인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내 차가 뒤에서 받치고 내 차가 또 앞에 차를 받게 되면 내 차 부분에 뒤쪽으로 데미지 입은 것은 뒷차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또 제가 앞에 충격을 주면서 발생한 데미지는 저의 보험으로 앞차를 커버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적정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정차해 있는 상황에 뒷차가 만약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낸다면 저에게는 과실이 없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뒷차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을 정확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진 기록이나 현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정황 자료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남기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도 일부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거리, 내 앞쪽의 안전거리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고객님들의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리포트를 하는 두려움도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사고 리포트가 공식적으로 되고 나면 보험으로 꼭 처리해야 된다는 강박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서로 합의를 보고 현금으로 서로 차를 고쳐주겠다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양자가 합의를 해서 무난히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일종의 증인이죠. 위트니스를 확보하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 그게 가장 중요한 증인이 결국은 경찰이 될 것입니다. 경찰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고 자체를 판단하고 조사하고 기록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경찰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라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에게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뭐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가능하면 경찰 리포트를 하고 보험 처리를 통해서 하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 추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간에 해결하겠다고 하면 양자 간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종종 현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나서 진전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상대를 비난하고 나중에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찰 리포트나 증인이 확보되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시더라도 꼭 잊지 말고 현장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들을 좀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클레임은 경찰 리포트를 했다고 해서 꼭 클레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책임 있는 사람에게 보험 청구를 누군가는 클레임 신청을 해야 클레임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경찰을 꼭 불렀다고 해서 리포트가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합의 보고 보험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클레임을 리포트를 해야 시작이 되니까 그 전후에 판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